그 영상에는 금방 아까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세저화가 햇들 동틀 있잖아. 이 대목 설명한 부분을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네이버에다 놓았더라고요. 그때도 신나게 했던 것 같아. 세저화가 햇들 동틀, 그죠? 아마 귀속으로도 쪽쪽 들을 것 같아. 세저화가 햇들 동틀. 자, 이 시간에는 있어서 이제 우리가 띄어쓰기 2. 띄어쓰기 2.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띄어쓰기 2 213페이지 잠깐 볼까? 203페이지. 자, 203페이지 봤습니까? 띄어쓰기. 띄어쓰기 보면 이제 관형사와 띄어쓰기 있어요. 관형사와 띄어쓰기. 관형사와 9번째인가요? 9번째. 자, 관형사와 접두사 띄어쓰기.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관형사와 접두사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자, 관형사는 항상 단어죠. 관형사는 단어다. OX. 관형사는 단어다. OX. O 우리가 얘기했잖아. 명대수, 부관, 조감도, 홍형 있지. 품사, 맥품사가 있죠. 오늘날 현대국어는 구품사가 있죠. 그 품사는 모두 다 뭐다? 단어라고 있고, 단어는 곧 뭐와 일치한다? 품사와 일치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거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접두사는 단어다, 단어가 아니다? 단어가 아니야. 우리 접두사라는 단어는 없잖아. 그지? 접사의 일종으로서 어근 앞에 붙는 말을 뭐라고 했다? 접두사라고 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어근 뒤에 붙는 걸 뭐라고 한다? 같이? 점미사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두면 좀 더 쉽죠. 따라서 관형사와 뭐에 띄어쓰기 다 같이? 접두사의 띄어쓰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형사는 띄어써야 되고 접두사 할 때는 뭐 한다? 붙여 써야 되는데 모양이 같은 것들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잘 나와. 그래서 첫 번째, 맨에 대한 이야기. 맨. 이 맨이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접두사로 쓰일 때도 있어. 자, 맨이 접두사로 관형사로 쓰이면 띄어써야 되겠지, 아니. 그래서 어떤 의미일 때 관형사냐면 최고라는 의미. 최고. 가장. number. 이럴 때는 관형사로 봐서 띄어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다, 맨 앞, 맨 뒤에 있다, 맨 뒤. 이렇게 했을 때 맨 앞, 맨 뒤. 그럴 때 우리는 뭐 한다? 이렇게 띄어써야 된다. 그죠? 맨 위. 맨 위 띄어써야 된다. 정리됐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깨줄까? 우리 학생이 좀 톡톡톡 해줘. 너무 깊게 자면 일어나. 자, 맨 앞, 맨 뒤, 맨 위 할 때 가장이라는 의미일 때 뭐 한다? 띄운다, 붙인다? 띄어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접두사 할 때는 뭐냐? 접두사 할 때는 비다는 의미일 때 빌공자. 비다는 의미일 때는 이 빌공자야. 집에 구멍이 있어요. 빌공. 됐나요? 비어있다, 공. 구멍은 비어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빌공자입니다. 이런 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런 의미를 들을 때는 접두사로서 항상 붙여 쓴다. 따라서 우리 보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다. 맨몸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 대단하죠? 맨몸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 맨몸도 있고요. 자, 무슨 청춘이 있어요? 노래 가운데. 맨발의 청춘, 맨발이죠. 아무것도 신지 않는, 양발도 신지 않고 신도 신지 않는 맨발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맨입으로 되니?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접두사로 쓰일 때 얘기죠. 그래서 맨과 관련돼서 관형사, 접두사. 자, 관형사로 쓸 때는 뭐하고? 띄어쓰고, 접두사로 쓸 때는 뭐 한다? 붙여 쓴다. 그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해됐죠? 기억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또 있습니다. 관형사와 접두사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과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둘 수 있겠죠. 한이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관형사로 쓸 때 있고, 뭘로 쓸 때냐면 접두사로 쓸 때 있어요. 이 한이 관형사로 쓸 때는 뭐냐? 수를 나타낼 때, 수어 같대라고 그래. 수어 같대, 수어 같대, 수어 같대. 수를 나타낸다 해서 주로 수관형사, 수관형사로 쓰일 때, 수어 같대에서 주로 수관형사로 쓰일 때, 쓰일 때. 그다음에 이 어떤의 의미로 쓰일 때, 어떤 의미로 쓰일 때. 그다음에 같은의 의미로 쓰일 때, 대는 대략의 의미로 쓰일 때. 알겠죠? 수어 같대. 시작. 수어 같대. 이럴 때는 관형사로서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띄어 쓴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접두사로 쓰일 때, 접두사로 쓸 때는 다음 같은 의미로 쓸 때가 마찬가지겠죠. 자, 이때 한이라는 말이 주로 접두사로 쓰일 때는 크다라는 의미일 때, 대정 동기밭. 보일러가 보이겠다. 밑에 보일러가? 밑에 보여? 여기 보여? 보여? 대정 동기밭. 그래서 크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크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그 다음에 정확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그 다음에 동일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동일, 그 다음에 끼니 외라는 의미로 쓰일 때, 끼니 외, 그 다음에 바깥의 의미로 쓰일 때, 바깥의 의미로 쓰일 때, 이때는 각각 접두사로서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붙여 쓴다. 알겠지? 접두사로 붙여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나는 외우니까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 수어 같대. 기억나죠? 수어 같대. 대정 동기바. 대정 동기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수어 같대. 대정 동기바. 수어 같대. 대정 동기바.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수어 같대. 대정 동기바. 됐죠? 외우기 쉽잖아. 세저화, 세저화가 해뜰 덩틀. 생각나죠? 이런 것들 쉽게 외울 수 있잖아.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저는 거관선, 공시지. 시작. 거관선, 공시지. 앞서 얘기했던 거. 사친혈세상.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자, 수를 나타낼 때는 뭐냐면 우리가 한 개다, 한 개. 띄죠? 한 개다. 그 다음에 두 개다. 띄잖아요. 그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겠다. 가끔 그 합격 수기를 받아보잖아.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영상에도 올려놓은 걸 보면 그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압축 두 문자이잖아. 압축 두 문자.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두 문자를 통해서 외우게 해주잖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을 합격생이면 누구나 다 하더라고.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데 더 좀 하면 기억이 오래 남을 거야. 그리고 이따 오후 시간에 아마 아직 그 프린트를 안 해줬는데 어문규정 압축 문자 있다고 했지? 그거 나눠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 때? 한 남자가 밖에 왔어요. 한 남자가 밖에 왔어요. 알겠죠? 이때 한 남자 할 때 한이 어떤 의미, 어떤 남자가 밖에 왔어요. 됐어요? 그럴 때는 띄어야 됩니다. 같은 의미일 때 우리는 한 이불을 뭐나 같이 덮고 잔다. 자, 우리는 뭘 덮고 잔다? 시작. 한 이불을 덮고 잔다 할 때 거기 뭐에 닿지? 한 이불. 됐나요? 이때는 뭐의 의미일 때 닿지? 같은의 의미일 때. 정리됐죠? 이럴 때는 뭘로 써다 같이? 그렇죠. 띄어 쓴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필요하겠다. 그다음 대략의 의미일 때 대략 한 10여 명, 한 10여 명 할 수 있죠? 이때 뭐 한다 다시? 띄어 쓴다. 한 10여 명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럴 때는 관형사로서 뭐 한다는 점 다시 띄어 쓴다, 붙여 쓴다. 관형사로서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띄어 쓴다. 근데 이제 크다라는 의미일 때 보면 우리가 큰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 길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마라. 한 길 나가지 마라. 큰 길 나가지 마라. 말 쓰죠? 한 길, 큰 길. 또는 큰 걱정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한 걱정. 큰 근심을 뭐라고 그래? 한 근심. 한 근심 내려놨다. 하나의 근심이 아니죠? 큰 근심을 내려놨다. 일단 다 붙여 써야 됩니다. 정확한
정확한 복판이다 해서 한복판. 할 수 있죠? 정확한 가운데를 뭐라고 하지? 한가운데. 그래, 한가운데. 한가운데. 자, 곧 돌아오네.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가을의 가장 가운데를 뭐라고 하지? 한가위. 한가위. 이것도 다 거기서 나온 말이야. 알겠죠? 한가위. 자, 우리가 그 대전을 뭐라고 하지? 대전을 우리 순우리말로 큰 밭이다 해서 한밭. 들어봤어요? 그래서 대전에 가면 한밭대학교도 있더라고요. 예? 한밭대학교.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자, 동일의 의미일 때 동일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동일의 의미일 때는 한결에. 됐어요? 한결에. 한민족. 한마음. 이럴 때 동일의 의미죠. 그렇죠? 자, 끼니 외의 의미일 때, 뭐의 의미일 때 나왔지? 끼니 외. 끼니 외 할 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때가 지나고 먹는 밥을 말하는데, 점심 지나고 먹었다. 시작. 한 점심 잘 먹었다. 되나요? 그다음에 한 저녁 잘 먹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뭐라고 그래? 끼니 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바깥의 의미. 바깥. 우리 가끔 그런 말 많이 쓰죠. 한 대 가서 자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한 대 가서. 그럴 때 한 대는 한 대 때린다. 이게 한 대가 아니고, 한 대는 뭐냐면 바깥이라는 뜻이야. 한 대 가서 자고 다니지 마라. 바깥에서 자고 다니지 마라. 여러분도 우리 조상들은 말이지, 먹는 것은 가려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봤어. 편식하는 거, 그러니까 가려 먹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어라. 근데 자는 것만큼은 뭐야? 그걸 가려 자라고 했어. 우리 조상들에 있어서는 좀 그런 뭔가 그 깊은 뜻이 있겠죠. 먹는 것은 아무거나 먹어도 좋은데 자는 것은 가려 자라 라는 의미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나는 경우도 덜어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못 짜서 탈나는 것보다 낫잖아. 잘못 짜서 탈나는 것보다 낫지. 잘못 짜게 되면 폐가망신하기도 하고 말이죠. 더러는 말이죠, 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수맥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 곳에서 막 거기서 오르다 보면 병을 갖다 얻게 되기도 하고. 먹는 것이야. 물론 평생을 갖다 먹는 것에 잘못 먹어도 병이 생길 수 있겠지만, 아마 과거 우리 조상들은 자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경계를 뒀다. 즉 내가 어느 공간에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좀 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한대. 그래서 이와 같이 바깥에 밀 때는 접두사로서 뭐한다? 붙여서 띈다? 붙여 쓴다. 그래서 외울 때 간단하게 외울지. 수어가 때 대정 동기바. 알겠습니까? 수어가 때 대정 동기바. 이렇게 외워둔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어가 때 대정 동기바, 수어가 때 대정 동기바.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다. 관형사와 접두사. 뭘 알아둬야 돼? 관형사는 단어로서 그 다음 말과 띄어쓰지만, 접두사나 전미사는 띈다 안 띈다? 띌 수 없어. 뭐가 아니니까? 품사가 아니니까, 단어가 아니니까 띄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접근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중에 가장 대표인 거 이런 접두사에 관련된 문제가 더러 쉬운 문제, 자주 출제됐던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웠던 내용인데, 네, 줘도 되겠어요? 하나만 더 봅시다. 세 번째. 관형사와 접두사에 띄어쓰기 해서 세 번째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재에 대한 이야기. 재가 있습니다. 이 재가 한자로서 재가 있어요. 재가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이것이 관형사로 쓰일 때 있고, 뭘로 쓰일 때 있다 같이 접두사로 쓰일 때 있다. 재가 뭘로 쓰일 때 있다 같이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뭘로 쓰일 때 있다? 접두사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재가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뭘로 쓰일 때 있다 같이 접두사로 쓰일 때도 있다. 자, 제가 관형사로 쓸 때는 뭐냐면 이런 의미를 쓸 때야. 말씀 원자에다가 있죠. 놈자자 쓰면 이게 무슨 자냐면 모두라는 뜻이야. 모두제자. 그래서 다음 같이 얘기할 수 있죠. 관형사에서 제 민족마다, 제 사회마다, 모든 사회마다 할 수 있죠. 일단은 관형사로서 띄어쓴다는 얘기야. 모든 민족, 모든 사회 다 띈다는 거죠. 제 직장마다, 모든 직장마다 띄한다는 얘기죠. 제 학원마다, 모든 학원마다,
띄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관형사 할 때는 띈다 붙인다 띄어 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접두사를 쓸 때가 있어요. 접두사는 어떤 의미냐면 차례자자 이게 차례자자야. 차례자자를 쓸 때는 접두사 쓰인 거야. 이때는 띈다 붙인다 붙여 써야 된다. 이것이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자, 하나 예를 들면 이것이겠죠. 제1차 띄어야 돼. 이때 제라는 관형사 다음에 수사 나왔지. 수 알아봤죠. 붙였어야 돼. 이렇게 제1차 제1회 띄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라는 말이 접두사 쓸 때는 띈다 붙인다 다음 말과 붙였어야 돼요. 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겠다. 자, 교재 몇 페이지? 216페이지 봐봐. 216페이지 보면 거기 반가로 3번 나옵니까? 반가로 3번에 제2차가 나왔죠? 그럴 때 제 띄고 차를 써. 차는 이제 유종명사야. 띄었어야 된다는 사실. 다만 그 밑에 제2차 다 붙였어 안 붙였어? 붙였죠? 이것을 허용한다. 어떨 때 허용하냐면 우리 국어에 띄어쓰기의 또 다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서를 나타낸 말일 경우는 모두 붙여줄 수 있다. 알겠지? 그러면 제1차, 제2차, 제3차 어때요? 순서를 나타낸 말이죠? 이럴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붙여 쓸 수 있다. 허용이야. 그러나 절대 이렇게 쓸 수는 없어. 제2차 이렇게 제가 나왔다. 이거죠? 이러고는 1차 이런 식으로 틀려. 가장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 틀립니다 무조건. 이건 쟤는 이때는 뭐다 놨지? 차례제자로서 순서를 나타낸 말로서 이건 접두사야. 접두사 다음 말과는 붙였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띄면 안 된다는 사실. 요거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관형사 뭐에 띄어쓰기 나왔지? 접두사의 띄어쓰기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다음에 열 번째 사항을 한번 설명해 봅니다. 자, 열 번째 이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본용어과 보조어는 띄어쓰기. 본용어과 보조 용어의 띄어쓰기 대해서 그렇죠? 본용어과 보조어의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한다. 자, 본용어이 됐든 보조용어이 됐든 뭘로서 공통점이다? 단어로서 공통점이 있어. 알겠죠? 자, 본용어도 뭐고 시작? 단어고 보조용어도 단어다. 나는 밥을 먹어보았다. 나는 밥을 갖다 뭐했다? 먹어 보았다 했죠? 그러면 이 문장의 단어는 몇 개입니까? 한번 해볼까? 이 문장의 단어는 오늘날 현대국어에서는 조사까지를 단어로 취급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 다음에 는 됐죠? 그 다음에 밥을 그 다음에 먹다 먹어 그 다음에 보았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단어다. 단어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자, 미국에서 본용어이라는 게 뭐예요? 본용어는 완전히 주체를 갖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을 본용어이라고 그래. 그래서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차이점은 완전 서술성 여부죠. 완전 서술할 수 있으면 본용어는, 완전 서술할 수 없으면 뭐다? 보조용어는. 본뜻으로 쓰였으면 본용어는, 본뜻으로 쓰이지 않으면 뭐다? 보조용어는. 보조용어는 항상 본용어는 뒤에 온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본용어는 뒤에 또 다른 용어이 왔다고 해서 항상 보조용어는 아니야? 그것이 본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면 본용어로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야기한 적이 있지. 무슨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는 40대처럼 그는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그는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는 40대처럼 젊다. 말 됩니까? 그는 40대처럼 보인다. 말 됩니까? 둘 다 어때요? 젊다나 보이다는 말에 각각의 본래의 의미로 쓰였죠. 이럴 때는 본용어이라고 해야지. 본용어는 보조용어로 하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원래 이 문장은 두 문장이 합쳐진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는 40대처럼 젊다. 그는 40대처럼 보인다. 각각 젊다와 보인다가 하나의 주어인
글을 갖다가 뭐 해주기 때문에 설명해 줄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나는 밥을 먹다는 되지만 나는 밥을 보았다는 원 의미에서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때의 먹다는 본래의 의미로 쓰인 거지만 뒤에 보다는 본래 의미로 쓰이지 않았지. 이렇게 본래 의미로 쓰이지 않은 뒤에 보았다를 뭐라고 한다? 보조 용어이라 한다. 그러나 어찌 됐든 본용어이 됐든 보조 용어는 각각 어감 플러스 어미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뭘로 취급한다? 단어로 취급하게 된다. 뭘로 취급하게 된다? 단어로. 그래서 결국 단어 할 때는 이렇게 띄었죠. 불러있죠? 그런데 이제 뭐 한 경우에서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띄어 쓰는 게 원칙이야. 본용어과 보조 용어는 뭐 하는 게 원칙이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다. 왜? 각각의 단어니까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야?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로서 몇 페이지? 27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거기 보면 네 번째 괄호 네 번째 보면 보조 용어의 띄어쓰기 나오지? 거기다 밑줄 치놓고 기억해두면 쉬워요. 자, 일단 설명을 듣고 책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 자, 붙임을 허용하는 건 어떤 경우에 붙임을 허용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렇죠?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니 아나 어로 연결된 경우.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니 아나 어로 연결된 경우를 뭐라고 한다 했지? 그렇죠?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면 금방 했던 것이 있죠. 먹어보다 할 때 각각 먹다가 본용어이고 보다가 보조용어일 때 이때는 띄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먹어와 보다를 띄는 걸 원칙으로 해. 그런데 뭘 허용한다? 붙였음을 허용한다. 먹어 보다 이렇게 붙임을 허용한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본용 플러스 보조용어는 무엇을 원칙으로 한다? 시작. 띄임을 원칙으로 하되 뭘 허용한다? 붙임을 허용한다는 거 이해됐나요? 그런 부분도 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잘하도 뭘로 연결됐다만 보조적 연결음이 아나 어로 연결될 때만 붙임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 봅시다. 먹고 싶다. 있어 없어요? 있죠? 먹고 싶다. 먹고 싶다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싶다 붙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정리했다. 항상 뭘로 연결될 때만 아나 어로 연결될 때만 붙임을 허용한다는 사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나와 있는데 27페이지 보면 듣채양, 듣성만법본, 양채, 척쭉 나오죠?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 쓴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관형사형 다음에 듯이 나온다든가 듣채, 양, 아시죠? 듣채, 어떻게 듣채양 있죠? 법. 자, 뭐 이쪽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도 더 있는 건데 듣채양 그래도 뭐 법만 합시다. 여기다가 뭐가 만나면 하다나 싶다가 붙어 된다. 자, 이렇게 관형사형 다음에 듣채양 법만 등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돼서 보조 용언이 된 말은 띄임을 원칙으로 하되 붙임을 허용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봐봐. 하나 예를 들어볼게. 먹을 만하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먹을 만하다 할 때 먹을 띄고 만하다 됐죠? 만이라는 의존명사에 하다란 말에 붙어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보조 용언이 됐거든. 자, 이때 띄임을 원칙으로 해. 그러나 뭣도 허용한다? 이런 경우는 붙임을 허용한다 그런 얘기야. 알겠어요? 띄임을 원칙으로 하되 붙임도 허용한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보면 217페이지 보면 거기 반가로 2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띄임을 원칙으로 하되 뭘 허용한다? 붙임을 허용한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본용어이든 보조용어이든 각각
단어로 취급되기 때문에 본용어이든 보조어이든 각각 단어로 취급되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원칙이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나 뭐 하는 경우가 있다?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본용어가 보조어니 아나 어라는 보조적 연결음으로 연결된 경우나 또는 앞에 관형사형에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라는 전미사가 붙어 보조용언이 된 말은 붙임을 허용한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겠어? 반대로 반드시 원칙대로 띄어 쓰는 경우가 있겠지. 어떤 경우라도 붙이면 안 된다. 반드시 띄어 쓰는 경우 있겠지? 그것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상황입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붙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뭐냐? 본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 자, 본용언이 무슨 용언인 경우? 본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 되나요? 이럴 때는 띈다 붙인다? 본용언이 무슨 용언인 경우 다 같이? 합성 용언인 경우는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덤벼 들어보아라. 자, 덤벼 들어보아라. 있을 수 있겠죠? 덤벼 들어보아라. 했을 때 앞에 덤벼 들다가 있고 보아라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가 본용언이고 뒤가 보조용언이야? 근데 덤벼 들다는 덤비다와 들다가 합쳐말이죠. 따라서 앞에 본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는 비록 본용언과 보조적 용언이 아나 어라는 연결음으로 연결됐다 할지라도 띄어 쓴다 그런 얘기야. 됐나요? 이걸 쓰면 안 돼. 어떻게 쓰면 안 돼? 덤벼 들어 보아라 이런 식으로 붙였으면 안 된다는 사실. 됐나요? 덤벼 들어보라. 다시 한번 앞에 본용언이 무슨 용언일 때? 합성 용언일 때는 반드시 뭐 한다? 띄어 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뭐일 때 다 같이? 합성 용언일 때는 띄어 써야 된다. 왜 그럴까? 이유는즉슨 뭘까? 원래 띄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가독성.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하게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적어주기 위해서 띄어쓰게 하는데 앞에 본용언이 합성 용언으로서 긴 음절, 길어진 음절이 나왔겠지. 합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뒤에다가 보조 용언을 합쳐보면 이렇게 덤벼들어 보아라 이거하고 덤벼들어 보아라 뛸 때와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잘 파악돼? 위에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을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앞에 합성 용언일 때는 반드시 뭐하라? 띄어 쓰라는 규칙이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뭐가 있느냐면 앞서 우리가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 있어서 없었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아나 어라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연결될 때 붙임을 허용한다. 또한 앞에 관형어 다음에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 보조용언이 된 말은 붙임을 허용한다고 했지. 근데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조사가 끼어 들어가면 반드시 띄어 쓴다. 근데 봐봐. 첫 번째 대목. 본용언에 조사가 끼어 들어간 거 봐봐. 본보조끼인데 먹어 보다 먹어만 보다.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 이 글은 자, 먹다라는 본용언에 조사가 끼어 들어갔죠.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먹어만 보다. 이런 식으로 붙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되나요? 붙임은 틀려요? 또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먹을만하다. 자, 먹을만하다에서 조사가 붙어서 먹을만도 하다. 이렇게 보조 용언에 뭐가 끼어 들어갔어? 조사가 끼어 들어갔죠. 먹을만도 하다. 이렇게 조사 끼어 들어갔잖아. 이런 경우는 뭐 한다는 거죠? 붙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 먹을만도 하다 또는 먹을만도 하다 이런 식으로
붙였으면 틀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돼. 알겠지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먹을 만도하다. 원래는 뭐였어?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먹을 만하다. 앞에 관형사형에 의존명사에 하다나 십다가부터 보조 용언이 된 말은 띄임을 원칙으로 하되 붙임도 허용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보조 용언 사이에 만하다라는 보조 용언 사이에 조사가 끼어들어갔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앞뒤를 다 띄었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뭐 그런 정도를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본용과 보조원에 띄어쓰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본용과 보조원은 각각 단어로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본용원에 조사가 끼어들어가거나 보조용원에 조사가 끼어들어가면 반드시 띄어쓴다. 그리고 앞에 본용원이 합성용원일 때도 반드시 뭐 한다 나왔지? 띄어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본용원과 보조용원의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이해됐나요? 참고해도 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네, 되겠죠?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것이 있어. 교재 볼까? 218페이지. 218페이지. 자, 218페이지 봤습니까? 거기 보면 그 밑에 있어. 밑에 거기 박스, 제일 밑에 있는 박스. 본 동사와 어울려 한 개념, 한 상황, 한 동작을 나타내는 말과 한 부분이 자립성이 희박한 말에 붙어 굳어버린 말은 합성어로 보고 뭐한다? 붙여 쓴다. 우리가 앞서 본용어나 보조어는 띄어쓰는 원칙으로 하되 붙임도 허용한다고 했지. 근데 그 밑에 박스 속에 제시된 단어들은 원래 한 단어이기 때문에 또한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이야. 그럼 어떤 단어들이 한 단어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냐? 이 두 개의 용언이 합쳐졌지만 두 개의 말이 합성됐지만 이것들이 각각 제 의미를 잃고 제 3의 의미가 됐거나 한 개념 또는 한 상황, 한 동작을 나타낼 때는 뭐 한다? 붙여 쓴다. 그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이 이것이 있어. 뭐가 있냐면 알찼떡 이거 써놔봐. 알찼던 몰도아빌. 알찼던 몰도아빌. 몰도아빌. 알찼던 몰도아빌. 이렇게 해서 하나 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 알찼던 몰도아빌. 자, 알아주다, 알아보다, 알아듣다. 알아주다는 말은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알아주다.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럴 때 알아주다는 한 단어로서 등재돼서 붙였어야 돼. 알아주다.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알아보다. 그런 의식이 돌아오자 나를 갖다 뭐 했다? 알아보았다. 할 수 있죠? 그럴 때 보다. 좀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알아듣게 좀. 있죠 없어요? 있죠? 이때 알아듣다는 이해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죠. 이해. 이때는 한 단어로서 항상 붙여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다, 찾아오다. 찾아가다, 찾아오다는 하나의 단어로서 붙였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항상 한 단어로서 봅니다. 손님이 찾아왔다. 이때도 한 동작이죠. 찾아오는 것이 찾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니잖아. 찾아서 오는 한 동작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붙여 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어요. 따라서 찾아가다, 찾아오다. 알겠지? 그러나 무엇은 조심할 거. 찾아주다. 찾아주다는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본용과 보조용으로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찾아주다. 일단은 이 경우는 한 단어로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띄임을 원칙으로 해. 띄임을 원칙으로 한다. 찾아주다. 찾아가다, 찾아오다는 한 동작으로 봐서 붙여 쓰고. 다음에 덤벼들다. 덤벼들다도 한 동작으로 봐서 붙여 씁니다. 덤벼들다. 다음에 몰라뵙다. 세상이 몰라주다 또는 몰라뵙다. 한 단어로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몰라뵙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한 단어로서 등재되어 있다. 도와주다.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죠. 도와주다.
그 다음에 앞서가다. 앞서가다. 한 동작으로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려주다. 이것도 사전에 한 단어로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항상 뭐한다? 붙여 써야 된다. 따라서 요즘에 출제자들이 본용어가 보조용어를 띄어쓰면 원칙할 때 붙임도 허용한다는 그 말에 비추어서 이런 것들을 살짝 끼워 넣어서 띄어쓰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묻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알찰던 몰도 앞필 시작. 알찼던 몰도 앞필. 물론 그 이외에도 우리 교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고 특히 체크해야 될 것. 가끔 보면 이름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밑에 보면 달아오다 밑에 온데간데 없다 있죠. 온데간데 없다, 올때갈데 없다, 쓸데 없다, 보잘것없다. 최근에 신문에 출제됐던 것 보잘것없다, 물새틈 없다, 부질없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잘것없다, 물새틈 없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보잘것없다, 물새틈 없다, 부질없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잘 기억해둬. 보잘것없다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건데 보잘것없다. 이 보잘것없다도 볼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지. 가치가 없다 올 때 보잘것없다라고 하죠. 이렇게 없다가 돼서 파생된 말은 재차 부사로 파생되더라도 항상 붙였습니다. 보잘것없이. 자, 보잘것없다도 붙였었지만 보잘것없이라는 말도 붙여 쓴다는 거야. 따라서 없다가 없이로 되더라도 다시 말해서 부사로 파생된다 할지라도 항상 붙여 쓴다. 다시 말합니다. 온데간데 없이, 올때갈데 없이, 쓸데 없이, 보잘것없이, 물새틈 없이 다 뭐 한다고? 붙여 써야 된다고 해. 그러니까 없다만 붙여 쓰는 게 아니라 없이라고 변하더라도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내용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한데 교재 몇 페이지가 있느냐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더 써주겠습니다. 기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기타 이것이 좀 더 심화적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 언급될 수 있으니까 기타 몇 가지 더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중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중과 관련해서 중이 의존명사로 쓸 때도 있고 의존명사로 쓸 때도 있고 전미사처럼 쓸 때도 있어요. 자, 교재로서 몇 페이지냐면 222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13번에 동그라면 13번 동그라면 보겠다. 자, 의존명사 쓸 때 다음과 같이 이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의존명사 쓸 때는 뭐뭐 가운데라는 의미로 쓸 때, 뭐뭐 가운데라는 의미로 쓸 때는 의존명사로 띄었어야 돼. 그런데 식사 중 할 때 띄어야 됩니다. 회의 중 띄어야 됩니다. 통화 중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수업을 받고 있죠? 수업 중 띄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띄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미사로 쓸 때는 한 단어처럼 완전히 굳어진 말들이 있어. 음무부 부 음무 부 그 음무부 한글라고 할까? 한글 음무부 한글. 자, 은연중 붙였습니다. 무심중 붙였습니다. 부재중 붙였습니다. 부지중 붙였습니다. 부지불식중 다 붙였습니다. 부지불식중 다 붙였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밤중 붙였어야 됩니다. 한밤중 한 단어처럼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붙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중 붙였어야 됩니다.
요게 많이 헷갈렸어. 자,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가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중에 제일은 저 중에 하나를 골라라. 자, 이 중, 저 중을 일단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그 중만 붙여.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알겠어요? 이때 그 중은 붙여 쓴다는 점. 그러니까 이 중에, 저 중에 할 때는 띄어야 되는데 그 중만 붙인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은연중, 무심중, 부재중, 부지중, 부지불식중, 한밤중, 그 중은 붙여 쓴다. 따라서 외울 때 은무부 한그, 은무부 한그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나는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은무부 한그. 이 경우는 한 단어로 취급해서 붙여 쓴다는 사실. 그래서 이 경우는 붙여 써야 되고 이 경우는 띄어 써야 된다. 따라서 이때 중이 뭐뭐 가운데라는 의미일 때는 항상 띄어 쓴다는 사실.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 됐나요? 그래서 은무부 한그. 시작. 은무부 한그. 여기까지 기억났죠? 됐습니까? 은무부 한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지워도 되겠습니까? 은무부 한그. 지워도 돼요? 네, 자, C. 자, 두 번째입니다. 또 기타. C에 대한 이야기. C죠? C. 한자로 보면 C. C야, 이거죠. 자, 이때 C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의존명사로 쓸 때도 있고, 의존명사 쓸 때 있고, 그 다음에 전미사처럼 쓸 때도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대표로 보면 의존명사 쓸 때는 띄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또 뭐냐, 뭐뭐 하는 때에, 이렇게 뭐뭐 하는 때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때 실은 의존명사 띄어 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회의시, 마찬가지로 통화시, 수업시, 식사시 다 띄어야 돼요. 이게 다 띄어. 뭐뭐 하는 때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의존명사로 써서 뭐하나 다 띄어 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근데 전미사를 쓸 때는 뭐하나? 전미사를 쓸 때는 붙인다. 자, 전미사를 쓸 때는 뭐한다? 다 같이 붙여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보면 뭐가 있어요? 전미사를 때는 붙임을 허용한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죠. 크게 네 가지만 기억해도 비유필표, 비유필표이다. 그래서 비상시, 유사시, 필요시, 평상시. 따라서 앞자만 따서 시작. 비유필평. 생각나요? 이렇게 비유필평. 이런 경우는 붙여 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 때 일단 대체로 띄어 쓰는데 붙여 쓰는 경우 비유필평이 있다.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시, 필요한 때 말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하다? 붙여 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할 것들을 외워둬야 돼. 비유필평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다. 그래서 C에 대한 이야기도 더러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 않느냐.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정도에서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타.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겉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이 겉이 문맥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바뀌어요. 예컨대 보면 다음과 같이 기억해둬요. 겉이 겉 플러스 이가 올 때 있고, 겉 플러스 을이 올 때 있고, 겉 플러스 이다가 올 때 있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변화되면 뭐가 할까요? 같이. 다음 겉 플러스 이하가 올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개로 바뀝니다. 개. 이때는 걸로 바뀝니다. 이때는 개다로 바뀝니다. 이때는 거야로 바뀝니다. 거야. 뭐뭐 할 거야. 것이야. 뭐뭐 할 거야. 뭐 할 거다도 개다도 할 것이다. 거다. 뭐뭐 할 거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다음 같은 경우입니다. 뭐 할 거다, 또 뭐 할 개다, 뭐 할 수 있죠, 둘 다.
자, 근데 다음 같은 거예요. 또는 거야, 할, 개야. 뭐 할, 개야 같이 쓸 수 있죠. 자, 다음 같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왔어요. 그가 먹을 걸 갖고 왔다. 그가 먹을 걸 갖고 왔다. 이게 있고요. 그때 그가 줄 때 먹을 걸 이렇게 할 수 있죠. 먹을 걸. 자, 똑같습니다. 이때 리을 걸 나왔고 리을 걸 나왔는데 이거 띄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문장의 가운데 나올 때는 이때의 걸은 거슬의 준말이야. 알겠어요? 그래, 거슬의 준말은 항상 띄었어야 돼. 띄었선다 의존명사니까. 따라서 그가 먹을 걸 갖고 왔다 할 때 이때 걸은 거슬의 줄임말로서 띄었어야 돼. 알겠지? 그러나 문장의 끝에 올 때 있지. 문장의 끝에 올 때는 이때 리을 걸은 어미야 어미. 항상 붙였어야 돼. 따라서 그때 그가 줄 때 먹을 걸. 알겠습니까? 이때는 항상 뭐 한다? 붙여 써야 된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줘. 문장의 가운데 올 때는 의존명사로서 뭐 하지만 띄어 쓰지만 문장의 끝에 올 때는 어미로서 뭐 한다? 붙여 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지요? 시험에 나오면 답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할까 또? 올 가을엔 사랑할 거야. 올 가을엔 사랑할 거야. 올 가을엔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띄는 게 맞아? 붙이는 게 맞아? 사랑할 관형 나왔지? 이때는 거야는 것이야. 시작. 것이야 있죠? 이걸로 봐서 띄었어야 된다. 자칫 뭐 하는 경우 많아?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 많죠? 틀립니다. 올 가을엔 사랑할 거야 할 때 띄어 써야 된다. 이해된다요? 이렇게 더 띄어 쓰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외울 것도 많고 구별할 것도 많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타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또 많은 내용을 하게 되면 힘드니까 잠시 쉬었다가 띄어쓰기 3 알겠죠?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띄어쓰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재 보면 또 특히 몇 페이지도 중요하냐면 22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교재 22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또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226페이지 보면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시험에 나왔으면서도 또 틀리기 쉬운, 혼동하기 쉬운 띄어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표를 정리해놨죠. 그것도 참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띄어쓰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잠깐 쉰 다음에 띄어쓰기 3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